안녕하세요. 자, 오늘 LX 세미콘 얘기 좀 해볼까요? 2025년 사업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걸 바탕으로 2026년 바로 지금 이 국내 최대 페프리스 기업의 가치를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기회가 숨어 있을지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질문부터 던져볼게요. 우리나라 기술을 이끄는 대표 기업 중 하나인데 주가가 24%나 빠졌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게 정말 위험 신호인지 아니면 오히려 똑똑한 가치 투자자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 기회인지 오늘 그 본질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우선 LX 세미콘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부터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죠? 최근 실적이 왜 부진했는지 그게 이번 분석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겁니다. LX 세미콘이 뭐 하는 회사냐? 바로 디스플레이 구동칩, 우리가 DDI라고 부르는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세계적인 강자입니다. 근데 보시면 전체 매출의 89%, 그러니까 거의 전부가 이 DDI 하나에서 나와요. 사업 집중도가 엄청나게 높죠. 그만큼 기술 리더십을 지키려고 R&D의 매출의 14% 가까이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2025년 성적표는 솔직히 좀 아쉬웠습니다. 매출, 영업이익 둘 다 크게 줄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 슬라이드에서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저 마지막 줄입니다. 4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어요. 오? 혹시 최악은 지난 거 아니야? 하는 희망적인 신호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치 투자자들이 이 주식을 눈여겨봐야 하는지 그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안전마진이라는 건데요. LX 세미콘의 재무 상태가 왜 철옹성이라고 불릴만 한지 한번 보시죠. 이 숫자 0.74, 이게 모든 걸 말해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당장 회사를 다 정리해서 팔아버려도 현재 주가보다 비싸다는 얘기예요. 가치 투자 관점에서 보면 이보다 더 확실한 싸다는 신호는 찾기 어렵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순현금이 4,486억 원. 이게 어느 정도냐면 회사 전체 가치의 절반 이상이 그냥 현금으로 쌓여 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떤 위기가 와도 버텨낼 수 있는 강력한 방패막이고 주가가 더 이상 빠지기 어렵게 만드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그리고 주가가 다시 오를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게 지루하지 않게 배당으로 보상도 해줍니다. 2.8%면 요즘 같은 때 절대 낮은 수준이 아니죠. 장기 투자자들한테는 아주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겠죠. 훌륭한 투자는 항상 반대편도 봐야 하니까요. 지금 LX 세미콘 바로 눈앞에 보이는 먹구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단기적인 위험 요소를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단기 리스크, 바로 금값입니다. 아니, 반도체 회사 얘기하는데 웬 금값이냐고요? DDI 칩을 만들 때 금이 꼭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불과 1년 만에 65% 넘게 폭등했습니다. 이건 뭐 고스란히 회사 원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이 표를 보시면 금값 때문에 이익률이 얼마나 깎이는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지금처럼 금값이 비싸면 영업이익률이 5% 후반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걸 뒤집어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금값만 좀 안정되면 이익률이 곧바로 회복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쟁 상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가장 큰 고객사인 LG 디스플레이 안에서는 대만 경쟁사가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거대한 중국 시장에서는 우리 중국 부품 쓸 거야 하는 압력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매출이 확 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자, 지금까지 단기적인 어려움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기업의 더 큰 그림, 장기적인 가치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분위기를 바꿔서 LX 세미콘이 가진 반등의 카드들을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LX 세미콘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이유, 이른바 경제적 해자라는 겁니다. 그냥 부품만 납품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고객사랑 아예 개발 초기 단계부터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정부가 나서서 보호해주는 국가 핵심 기술을 갖고 있죠. 수천 개에 달하는 특허는 말할 것도 없고요. 다른 회사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아주 깊은 강을 파놓은 셈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나왔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한 방.
바로 삼성 디스플레이라는 새로운 거대 고객을 잡았다는 겁니다. 이건 거의 LG에만 의존하던 매출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거의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 타임라인을 보세요. 앞으로 매출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그 잠재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디스플레이에만 목매던 구조를 바꾸려는 똑똑한 노력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시장을 겨냥해서 신사업을 키우고 있는데 이게 2028년쯤 되면 꽤 의미 있는 성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우리 투자자들은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주 현실적인 실전 투자 전략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이 비대칭적 보상 구조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가격에서 혹시 주가가 빠지더라도 그 손실폭보다 올랐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훨씬 크다는 뜻이에요. 잃을 것보다 얻을 게 훨씬 많은 게임. 이게 바로 가치 투자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모든 게 정말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면, 즉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 펼쳐진다면 어떨까요? 삼성딜이 대박이 나고 신사업도 착착 진행된다면 주가는 94,000원까지도 내다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물론 가장 현실적이고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이거겠죠. 지금 하던 것만 잘 지켜내고 계획대로만 성장해준다면 주가는 73,000원대. 이것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높은 가격입니다. 상당한 상승 여력이 있죠.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 봐야죠. 금값은 계속 비싸고 경쟁에서 밀리는 상황이 온다면 43,000원 선까지도 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가격도 지금 주가에서 아주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가 하방이 단단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냥 지금 바로 전부 사면 될까요? 아니죠. 분석에서는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접근하는 게 현명해 보인다고 제안합니다. 일단 지금 가격에서 일부 들어가고 혹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 그때 비중을 더 늘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 관련 성과가 숫자로 딱 찍히는 걸 확인하고 나머지를 채우는 신중한 전략입니다. 자, 투자를 시작하셨다면 앞으로 이 세 가지만은 꼭 주기적으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게 내 투자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려주는 신호등 역할을 할 거예요. 삼성 매출은 잘 나오는지, 골칫거리인 금값은 안정되는지, 그리고 기존 시장은 잘 지키고 있는지 말이죠. 오늘 분석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LX 세미콘은 단기적인 악재라는 무거운 돌멩이에 꾹 눌려있는 잔뜩 움츠린 압축된 스프링 같은 존재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 돌멩이가 치워지는 순간, 즉 삼성이라는 강력한 촉매제가 제대로 작동하는 그 순간에 과연 어디까지 튀어오를 수 있을지 그 최종 판단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